강의가 수능 분석이랑 그 다음에 정시 결과인 이유. 일단 우리가 정시를 대비하려면요, 다른 것보다 필요한 거는 수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대입의 합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가 쓴 모집 단위에 10명 뽑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10명만 안 오면 됩니다. 내 점수는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수능이 왜 중요할까요? 수능 결과는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해야지 그런 곳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은 매해 난도가 달랐습니다. 국어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수학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영어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주기별로 막 왔다 갔다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능도 몇 년 됐죠? 저도 사실 수능 보고 대학 갔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치 그렇죠? 유성과 오는 것처럼 모든 과목이 다 어려울 때가 올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들이 다 겹쳐갖고 모든 과목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은 잘 없게 되고요. 특히 한두 과목 못 받거나 아니면 평소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겠죠. 이렇게 되면은요, 전체에 있는 수능 성적에 대한 내 위치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능 이 환경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분석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키워드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능을 제외한 외부 요인들이에요. 첫 번째, 원서 접수 기간이 짧다.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그냥 똑같아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다 마지막 날 넣을 겁니다. 이미 수시 때 겪어보셨을 거예요. 수시 같은 경우는 5일 중에 3일 이상이기 때문에 먼저 마감한 학교도 있었고 나중에 마감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감한 학교 경쟁률 한번 볼까? 얼마큼 빠졌는지 보자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눈치 싸움이 극대화되기 쉽고요. 그리고 경쟁률의 유불리를 따져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의제 무리논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내년 시행계획 보면은요, 정원은 역시 크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을 줄여서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계열이기 때문에 역시 어떨까요? 네, 맨 위에 위치하고요. 맨 위가 줄었다는 얘기는 뭐죠? 네, 아래쪽도 가기가 조금씩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올해 아이들이 많다는 점도 추가되겠죠. 플러스 학교폭력 조치사, 네, 학폭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꼭 따져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플러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2028 통합형 수능에 대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하거나 아니면은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도 올해 많이 생겼습니다. 플러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사탐런에 해당하는 부분. 네, 사탐런에 해당하는 부분, 사탐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사탐으로 이동을 한 것들인데 어떤 학생들이 이동했고 그 결과는 또 어땠을까요? 그렇다면은 대학들은 이 탐구 영역에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얼만큼인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학별의 환산점입니다. 우리가 정시가 그래도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숫자를 보기 때문이에요. 1보다는 당연히 2가 크고요. 2보다는 3이 크고요. 등급도 2등급과 1등급이 있으면 2등급보다는 1등급이 좋은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시에서는 내가 성적표에 받고 있는 그 점수를 그대로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점수를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빼서 그래서 대학별로 식을 따로 만듭니다. 즉 대학별로 어떤 과목을 잘 보면 좀 더 유리해지고요. 어떤 과목을 잘 못 봐도 좀 괜찮은 이런 학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수능입니다. 일단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올해 학생들, 그죠? 황금돼지띠 아주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출산할 때는, 그치? 황금돼지띠는 낳아놓으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는다. 복을 타고났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3만 명 이상 수험생이 증가했었습니다.
네, 3만 명 이상 증가했었는데요. 선택 과목에서는 약간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국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2024부터 시작해서 2025, 2026으로 넘어가면서 밑에 비율을 보면 보이시죠? 점점 화법과 정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2024년 40%에서 점점 줄어서 31%까지 줄었고요. 현재는 점점 격차가 커지고요. 그리고 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년은 잘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요. 올해 드디어 표준 점수의 격차, 즉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뭐로 의미하냐면요. 다 맞았을 때, 즉 원점수 100점일 때 맞을 수 있는 최고 표준 점수가 격차가 올해가 최대 났습니다. 엄매가 화작보다 5점 높았어요. 이거는 선택형 수능이 나온 이래로 가장 큰 격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득점 맞으려면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고득점자들은 엄매를 선택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여기는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수학은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뭐와 뭐의 확통과 미적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연계열에 가기 위해서는 미적분과 과학탐구를 꼭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능의 지정 과목이 폐지되면서 확통 맞아도 되잖아 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이 확통의 증가와 화법과 작문의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화작 같은 경우는 엄매처럼 문법을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공부 더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확통과 미적 중에서 어떤 게 어려울까요? 미적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쉬운 거를 선택한 거죠. 네, 저도 쉬운 걸 선택합니다. 똑같은 거죠.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으면 뭐 선택하나요? 엘리베이터 선택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좀 더 공부량이 적은 것들을 위해서 옮겨간 부분이 크고요. 하지만 여전히 최상위권, 서울대를 비롯한 메디컬에 가기 위해서는 미적분과 과탐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원하는 학생들은 맨 위에 남아있고요. 그렇지 않은 중위권 학생들부터 선택 과목을 이동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와 과학에 있는 이동, 소위 얘기하는 사탐론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운데부터 보실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2022 수능에 해당하는 과탐을 2과목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5에는 4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거의 반 토막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죠. 아이들은 아까 뭐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더 쉬운 쪽으로 움직인다고요. 예전에 대학이 고정해놨던 걸 풀어보니까요. 좋아. 그렇다면 더 쉬운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해서 공부량, 내용 체계가 더 적은 사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간단해요. 선택 과목을 왜 움직였어요? 물어보면은 그냥 공부량이 적은 거. 계단보다는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자라고 선택을 했던 부분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미적과 기하 그리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에요. 과탐을 선택하고 미적과 기하를 꼭 선택한 애들. 서울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 대부분 메디컬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걸 선택할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 2024년에는 서울대 메디컬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전부 다 자연계열에서는 미적과 기하나 과탐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이 고득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구보다 확통사탐 선택한 애들보다 위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2022 수능에서 몇몇 대학들이 이 선택 과목 지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거 해서도 잘 받으면 갈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옮겨가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더 인원이 많아졌고요. 그래도 여전히 공통적인 점은 앞쪽에 해당하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좀 더 미기과가 많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심지어 과탐 선택한 애들이 반으로 줄었죠. 전체적인 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에 누가 많죠? 앞에는 미적과 기하, 과탐을 선택한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미적과 기하,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수가 된 게 아니라요. 예전에 40%에서 반토막 나면서요. 정말 최상위권을 선택하는 아이들. 최소한 내가 스카이 대학 이상으로 가겠다, 자연계열에. 난 인문계열 죽어도 가기 싫어요. 라고 했던 아이들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얘가 여기 있다가요, 조금씩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즉, 빨간을 선택한 확통이나 사탐을 선택하게 돼요.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도 고득점자가 나오기는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이 넘어갔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앞에서 붙으면 누가 이긴다? 미적 과탐이 훨씬 더 점수가 높다라는 거죠. 최고 표점의 차이입니다. 최고 표점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난이도라고 얘기합니다. 난도라고 얘기하고요.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은요, 그런 경우는 최고 표점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은요, 2022부터 시작해서요, 2025, 2026까지 작년과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보다 국어에 있는 최고 표점은요, 올라가서 147점이 됐고요. 그리고 수학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전년도와 수학은 큰 차이가 없구나. 국어는 훨씬 어려워졌구나예요. 사실은 그래프 보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가 보이기는 하죠. 그죠? 또 아마 좀 보니까 학부모님 중에 아버님들 많으신데, 그죠? 주식하시면 차트 분석하잖아요. 비슷비슷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뭐는요? 수학은요, 140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크게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학 난도는, 자 보세요. 여기 그러면 끝에 요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은요, 150부터 134점까지예요. 근데 수학은요, 148에서 139점까지입니다. 아주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수학의 난도는 훨씬 더 고정되어져 있는 편입니다. 문제도 4점짜리 문제를 주로 틀리기 때문에 갭도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수학을 기본적으로 몇 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어 성적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올해는 있는 것 중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중에서는 수학이 가장 낮았죠. 수학의 영향력이 가장 낮아진 수능인데 거기에 심지어 뭐가 높아졌죠? 국어가 높아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과목을 분석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입니다. 자, 국어예요. 1등급 내에 누가 많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1등급 내에 많은 애들은 엄매, 화작을 비교하면 1등급 내에는 엄매가 87%고요. 그리고 화작이 12%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졌어요. 하지만 이 완화되어진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화작의 응시도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는 거는 그냥 작년과 유사한 정도다라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응시는 누가 훨씬 많이 하는데 화작이 60%, 70% 가까이 하는데 60%, 70% 맞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 가야 맞아요. 즉 상위권은 언어와 매체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겠죠? 왜? 표준 점수가 최고점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전히 언어와 매체의 선택자는 고득점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언어와 매체의 유불리입니다. 원점수 몇 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 몇 점 맞을 수 있고 거기까지 인원이 얼마큼인지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등급까지는 실제로 평가원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뒤에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서 예측해서 학생들이 원점수 어디에 어느 표준 점수를 맞았대더라라는 것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엄매를 맞았을 때랑, 그렇죠? 화작을 봤을 때랑 엄매가 5점 이상 높네, 다 맞았을 때. 이런 얘기는 간단해요. 뭐냐 하면은 의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 과목 일단 엄매해 라고 해야 돼요. 표준 점수 반영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화작하면은 다 맞아봤자 142점이에요. 엄매하면은 하나 틀려도 145점이에요. 그러니까 엄매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득점자가 엄매에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숫자가 많이 나오죠. 사실 숫자는 힘듭니다. 사실 PT 맞을 때 최대한 숫자를 좀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 이 숫자를 보시지 마시고요. 이 넓이를 보세요. 얼마나 뚱뚱한지. 어려웠을 때입니다. 1등급 내에 있는 아이 급간이 150점부터 133점까지요. 이만큼 길어요. 작년에 쉬웠죠? 적습니다. 급간이. 올해 어려워졌습니다. 급간이 늘었어요. 자, 급간은 뭐를 의미할까요? 동점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같은 1등급 내를 표준 점수가 몇 개로 나누느냐에 대한 부분은 동점자가 많은가 적은가예요. 동점자가 많으면은요, 변별이 잘 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동점자가 적으면은요, 영역력이 커지고 그리고 변별력은 커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변별력 커졌죠. 작년보다 더요.
가장 어려웠었던 2024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의 변별력이 커졌다라고 추정해 주면 됩니다. 어디에서? 1등급이 있는 최상위권에서. 그럼 2등급은요? 2등급, 3등급도 변별력이 커졌어요. 뚱뚱해졌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국어는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서울권 그리고 수도권까지를 지망할 수 있는, 정시에 지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까지도 변별이 아주 잘 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100분이 보이시죠? 100분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시면 돼요. 자, 위는 100이 여러 개였어요. 100이. 그죠? 100 안에서도 구별이 되는 겁니다. 99, 98, 97, 96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 94, 93, 92, 하나씩 뚝뚝뚝뚝 떨어지네요. 여기 85인데만 하나 공백이 생기고 여기 있는 82인데만 하나 공백이 생기고 거의 모든 100분위의 점수가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밀하게 구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로? 국어로. 어디까지? 3등급까지야. 자, 정리해드리면요. 전년도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영향력이 상승되어졌고요. 여전히 엄매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상위권대에서는 국어를 많이 하기 가능해졌다. 왜? 너무나 급간이만 하고 영향력이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3등급 이내에서도 변별력이 계속 높았답니다. 수학이랑 비교하면 좀 커져요. 수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적이랑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95%였어요. 어디에서? 1등급에서. 그리고 확통은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확통이 늘었어요. 늘은 거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만점을 받았을 때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작년에 5점이었거든요. 140대 135였습니다. 미적분 140, 확통 135였는데 올해는 미적분 139, 확통 137로 선택형 수학이 나온 이래로 가장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 받을 수 있는 확통의 점수가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원점수로 따지면은요, 그러면은 100점, 확통에서는 100점 아니면 96점만 1등급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00점도 1등급이고요, 96점도 1등급이고요, 92도 되고요, 심지어 88까지 1등급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확통의 비율이 늘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2등급 때도 많이 늘었죠. 그죠? 2등급 때 같은 경우에도 미적에서 옮겨온 학생들이 꽤 많이 성공한 아이들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수의 차이들, 점수 급간이 더 추가되었고 그리고 미적에서 확통으로 이동한 학생 중에 성공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1, 2등급에서 확통의 비율이 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요 학생들입니다. 여기 보면 미적입니다. 미적 그래프는 작년과 거의 유사해요. 분포가 거의 유사합니다. 고득점자부터 시작해서 중등점자가. 자, 확통이 어디가 늘었죠? 네, 요게 작년이고요. 요게 올해입니다. 요 부분이 늘었어요. 원점수로 본다면은요, 65점부터 80점까지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미적분에서 60점이나 70점 맞던 학생들이 나 미적분 안 맞는 것 같아. 확통해서 점수 좀 올려볼까? 최소한 2문제 이상 해서 옮겨와서 성공한 애들이 80에 안착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못 봤으면 똑같이 60 됐어요. 하지만 인원이 는 이유는 80으로 온 애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통통해지고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간 차이입니다. 자, 급간 차이 보시면은요, 수학이 어려웠을 때 이만큼이었죠. 근데 요만큼인데, 요만큼이야. 이거 뭐죠? 작년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유사한 형태인데, 보셔야 할 포인트는 첫 번째 뭐냐면은, 작년에 보세요. 다 맞은 애들 140점, 다 미적이겠죠? 1,500명입니다. 자, 올해는요, 다 맞은 애들 139점이고요, 780명이에요. 다 맞은 애들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1등급 내는 보세요. 1등급 내 누적 인원은요, 21,000명이고요, 18,000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아이들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1등급도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1등급의 끝선은 등수가 더 떨어집니다. 근데 뭐는요, 만점자 줄었어요. 뭐를 의미하죠? 최상위권 다 맞은 거 또는 하나 틀린 것까지도 여기에요. 하나 틀린 것까지도 더해봤자 2,500, 2,600입니다. 인원이 작년보다 적어요, 심지어. 그게 뭐냐면은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변별이 잘 되었다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누적 인원 2개 틀린 거 8,000등 정도의 계열이죠. 여기 2개 틀린 거 얼마였냐면요, 네, 10,000등이었어요.
두 개 틀린 것까지는 수학이 살아있습니다. 변별력. 작년보다 인원이 더 줄었어요. 이 얘기는 나 미적 두 개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죠? 나 잘했어요. 작년 92보다 훨씬 더 잘한 거예요. 등수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렇죠? 자, 88이 문제입니다. 88 보니까 18,000명이고요. 88 되니까 똑같이 17,000명 거의 같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적분의 85, 그 다음에 뭐는요? 여기에 확통의 88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얘네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얼마가 됐죠? 21,000명이 됐습니다. 즉 위에 있는 92까지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즉 최상위권을 지원하면은요 수학이 여전히 변별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작년보다 만점점 더 줄었으니까. 작년보다 더 어렵고 너 미적분 9 이상 맞았잖아? 정말 잘한 거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미적분 9에 해당하는 확통으로 본다면은 96 이상이 되겠죠. 확통 96이나 확통 100 맞은 애는 너 정말 잘한 거야. 수학으로 짱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예요. 네. 이만큼이었어요. 국어는 작년도 이만큼이었고 올해도 이만큼이었어요. 급간이. 그죠? 자, 아까 뭐 보라 그랬죠? 100분이 어떻게 떨어진지 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100분 떨어볼게요. 96, 95, 사실 96 두 개 있으니까 96, 95, 94, 93, 92 보면은 급간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2등급 아예 중간에 뭐가 생겼죠? 100분이야 구멍, 여기도 구멍이에요. 뭐가 많다는 뜻이죠? 동점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92 이상, 미적분 92 이상, 그리고 88까지도 작년과 비슷한 92 이상은 작년보다 더 잘 변별이 됐어요. 근데 내려오는 순간 뭐가? 미적이 84까지 내려오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수라장입니다. 동점자가 너무 많아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답니다. 즉 수학을 정리하면은요 위에 있는 등급대들 1등급 안에서는요 92 이상 내려가면은 알아서 잘하는 거고 그리고 변별력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등급, 3등급은 완전 줄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학은 기본적으로 보고요. 나머지 영역들에 해당하는 것에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이 1등급에 높은 거면은 수학 잘했으니까 과감하게 들어가자 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수학이 2등급이나 3등급 맞으면은요 다른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원해야지 나 수학 2등급이면 괜찮잖아 하고 들어가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요급간이 등수로 보면은요 서울 시내 학생들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대 정도 라인 애들이 쓰는 곳인데요 여기가 거의 힘들어질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요 점수를 맞은 애들이 뭐를 잘 보면은요 국어를 잘 보면은요 건대가 아니라 중대 아니면 서수학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요 이 애들이 뭐를 못 보면은요 국어를 못 보면은요 그러면은 아래로 국민대, 숭실대 아래로 그리고 더 아래까지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동점자가 얼만큼이고 얼만큼일까? 요거는 뭐냐면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센진학 프로그램에 나오는 학생들 점수 분포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은, 표점의 합이에요. 표점의 합이고요. 보통 우리가 국어 영역, 그리고 수학 영역, 탐구 영역을 더해서 총 표점을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정시에 대학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수능을 전국에서 29등 안에 들면 돼. 왜? 정원이 29명이니까. 예요. 근데 누가 몇 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다 더해봐 총점 순으로 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점 순으로 봤을 때 얼마큼 너 등순위 라고 예측해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왜? 이것도 뭐가 아니니까 대학별 환산점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가 유리하고 어느 정도가 불리한가 한번 볼게요. 요 389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아까 얘기했었던 아수라장에 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수학이 127점이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의 뭐를 봤더니 국어의 평균을 봤더니 133점이에요. 내가 389점에 해당하는 대학을 가려면은요. 최소한 국어를 133점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133점. 기억 안 나시죠? 몇 등급인지 아세요? 국어에서? 1등급 컷이었어요. 그죠? 그래야지 여기에 맞는 대학을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133점보다 내가 국어를 더 못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것보다 더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필요한다는 얘기죠. 탐구 영역도 뒤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탐구 영역은 사실 국수에 비해서 반영이 크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국어가 있고요, 수학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탐구가 있고요. 4가지 영역이네요. 그럼 얘 영역의 비율이 어떨까요? 다 25, 25, 25, 25 공평하게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상의 모든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을 더하면은 60이나 70입니다. 탐구와 영어를 더한 게 30이나 40이에요. 자, 최대치까지 올려볼까요? 국수를 더한 게 60이고 탐구나 영어가 더한 게 40이다 라고 하면 6대4 별게 아니네 라고 판단할 것 같죠? 아니요. 50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요, 네, 60은 1.2배가 된 거고요, 반면에 40은 0.8배가 된 겁니다. 0.8과 1.2의 비율은 몇 배죠? 1.5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탐구의 1.5배가 국수의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1.5배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뒤에 설명하면은요, 1.5배의 이 5배의 의미는 50% 가산점을 준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국수에. 그래서 국수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국수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들은 교차할 수 있는 라인인 거죠. 교차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교차의 의미는 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제는 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과탐 선택한 애가 인문계 지원하면 교차인가? 나는 미적하다 사탐 넘어갔는데 나 자연계야 인문계야? 자연계야 인문계요? 미적하다가 사탐 넘어간 애는 자연계요 인문계예요? 모르겠죠? 그렇죠? 그냥 뭐냐면은 교차가 아니라 수학의 미적과 확통의 인원 차이 때문에 유리한 학교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미적 추정 인원과 확통 추정 인원입니다. 이 얘기는 미적의 등수랑 확통의 등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네. 1등급의 확통의 비율이 늘었거든요. 근데 추정으로 보면은요, 1등급 이내에서 확통 100 맞은 애들은 많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체에 비해서. 네. 어디까지도요? 여기 있는 미적 96까지도, 미적 96, 그 다음에 여기 확통에 있는 198까지도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어디까지도요? 확통 96도 별로 없고요. 확통 92도 많지 않아요. 확통 88이 늘어난 겁니다. 네. 확통 88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얘는 보세요. 이만큼이잖아요, 벌써. 자, 보시면은 1등급으로 컷을 한번 볼게요. 1등급까지. 미적은 인원이 몇 명이냐면은요, 미적은 19,000명 정도입니다. 1등급 안에 있는 미적만 봤을 때. 확통은요, 3,000명밖에 안 돼요. 여전히 여기 애들이 많아요. 여기 애들이 원래는 미적 선택했으니까 난 자연계 가야지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연계, 인문계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너 어디가 무슨 과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옛날 같은 경우 자연계, 인문계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1번 메디컬, 그다음 2번 반도체나 첨단 분야, 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 그죠? 3번 경제 경영이에요. 네. 경제 경영입니다. 자연계들도 그냥 나는 차라리 경제 경영 통계 갈 거야. 별로 안 좋아하는 공대 갈 바에는 차라리 경제 경영 갈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적분이 여전히 인원은 많기 때문에 넘어올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미적에 있는 84점, 84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84점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국어를 잘 봤을 때예요. 근데 얘네 평균이 얼마라고요? 아까 봤었죠? 133점입니다. 국어가. 그 얘기는 얘네가 국어 135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갔을 때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 얘기는 반대는 거죠. 내가 확통이 요 라인에 있다고 한다면은요, 요 라인에 있으면은요, 특히 요 라인이죠. 확통 84 라인에 있으면은 얘네와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렵죠, 벌써? 작년도보다 만점 자수를 감소했습니다.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살아있는 편이고요. 자, 여기 2등급, 특히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다. 2등급은 수학으로 밀고 들어갈 수 없다. 국어를 꼭 확인해 봐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갖고 난리를 많이 치죠. 그렇죠? 난리 많이 칩니다. 난리 많이 치는데 사실은 막 크게 그렇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3등급까지의 비중이 작년과 유사해요. 1, 2, 3등급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작년과 유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빠졌어요? 1등급에서 약 3%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2등급에서 2%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1, 2등급이 빠져갖고 어디로요? 3등급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몇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어렵다가 아니라 몇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급을 못 맞춘 겁니다.
여전히 3등급까지는 아이들이 작년과 유사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등급보다 1, 2등급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대학이 그럴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국어와 수학이 최소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60, 70%라며 영어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탐구와 영어를 더한 게 30% 정도, 40% 정도가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영향력은 최상위권은 없다. 하지만 국수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중위권부터는 3등급 이내에 들어간 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2등급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수시 최저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고요. 중위권 대학, 특히 100분위 반영대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영어를 등급을 100분위로 바꿔주는데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바꿔줘요. 원래 중위권 대학에 가려면은요, 한 과목 100분위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정도 돼야 됩니다. 등급대로는 한 3등급대 정도가 되고요. 그죠? 근데 영어 2등급 받잖아요. 그러면은 96을 줘요. 딴 거는 3등급이어서 100분위가 80이고 이런데 영어를 2등급 받았더니 96을 줘버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엄청나게 뭐가 영역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탐구입니다. 탐구 보시면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둘의 이거 변표표예요. 변표에 해당하는 표인데요. 작년과 올해 봤을 때 다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탐구는 국어와 수학처럼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지원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애들 변별을 하는 거랑 적은 애들 변별을 하는 거랑 어느 게 힘들어요? 적은 애들 변별하는 게 힘들어요. 게다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었죠? 과탐 애들이 사탐으로 넘어온대요. 네. 그러면은 잘하는 애들이 막 유입됐잖아요. 그럼 최상위권 구별하기 힘들 것 같죠, 그죠? 그럼 출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내야 돼요. 그래야지 구별이 되니까. 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등과 공백이 생깁니다. 보세요. 구멍난데 보세요. 구멍난데가 뭐냐면요, 말씀드렸던 100분이 공백입니다. 동점자예요. 구멍 큰데 보실까요? 여기 구멍 있잖아요, 구멍. 이 구멍은 동점자가 이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탐구 영역은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모집 인원 자체가 적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동점자가 구멍이 많으면 뭐다? 동점자가 많다. 동점자가 많으면은 영향력이 적다, 많다? 적다였죠. 그렇죠? 원래 탐구는 항상 구멍이 났습니다. 최상위권부터. 아까 보셨잖아요. 국어랑 수학은 어때요? 100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100, 99, 98 쭉 내려오잖아요. 얘는 중간에 보여와 막 중간에 이렇게 점수에 100분이 보면 100분이 94인데 점수는 없어요. 비어요. 얘는 95 다음에 92인 거예요. 이미 최상위권에서도 동점자가 워낙 많아서 탐구는 구별이 안 돼요. 당연하죠. 왜? 원점수로 국수는 뭐가 만점이 얼마예요? 100점이잖아요. 근데 탐구는요, 5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이 넓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영향이 크지 않은 부분이죠. 올해 같은 경우 변표 사용하면은 과탐, 사탐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과탐이 항상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표점이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탐론이 많아지니까 사탐도 긴장한 거예요. 이러다 등급 공격당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어렵게 내자. 다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과탐을 선택하던, 사탐을 선택하던 탐구 영역에서 유불리는 크지 않아졌다는 부분입니다. 전시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고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또 이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아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요. 이 변환 표준 점수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100분위에 따라서 아까 보이는 것처럼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얘 보세요. 세 개 들이 보이죠? 나 다 맞았어. 73점이야. 근데 변표를 사용하는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100분위 100인 거를 다 똑같은 점수를 줍니다. 뭐로요? 얘로요. 나는 73점인데 뭐가 된 거예요? 70.3이 된 거예요. 뭐를 썼으니까? 변표를 썼으니까. 이런 거 왜 만들었어요? 야, 그럼 너는 이렇게 다 차이 나면은 너도 다 맞은 애, 너도 다 맞은 애, 너도 다 맞은 애, 너도 다 맞은 애인데 얘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주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야, 너 탐구 엄청 잘 봐서 선택도 잘했는데 하필 그게 어려웠어. 야, 그래도 나 엄청 올라갔어, 점수인데 변표 쓰면은 뚝 떨어진다. 변표 사용한 대학은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변표 사용하면은 자, 똑같아요. 급간이 73에서부터 쭉 내려와야 되는데 70부터 내려오죠. 급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점수가 영향력이 낮아졌죠. 그렇죠? 탐구는 원래 영향력도 낮았는데 거기다가 변표까지 쓰면 영향력은 더 낮아진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던 것처럼 사탐론의 승리는 뭘까요? 에 대한 부분.
사탐을 내가 다 맞아갖고 국수가 5등급인데 사탐 다 1등 맞아갖고 대학을 올리겠다?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네, 불가능하고요.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사탐 가서 과탐 공부하려면 3시간 필요한데 사탐 공부는 1시간만 했어. 2시간이 남네? 이 2시간 갖고 국수를 했어. 근데 국수가 막 올랐어. 그게 사탐으로 성공인 거예요. 어차피 사탐 한 과목 가지고 대학의 급간을 몇 개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수시에서 저는 과탐하니까 때려 죽어도 5등급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탐 한 과목 바꿨더니 2등급. 그걸로 최저 맞췄어. 이거는 괜찮은 부분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사탐의 영향력으로 모든 것들을 승부하겠다. 특히 상위권에서 나 사탐만 잘 보면 갈 수 있어요? 아니, 국수가 안 되면 절대로 못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해드립니다. 국어보다 수학의 반영 비율 봤을 때 국어가 더 커졌어요. 특히 국어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변별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국어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의 최상위권 계열들 미적분 92 이상은 변별이 잘 되어져서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되지만요. 그 이하로 내려와서 2등급, 3등급 때 같은 경우는 수학은 기본이고 국어의 영향력을 봐야 되는 데로 넘어간다. 확률과 통계 간격이 좁혀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적분의 2, 3등급까지 인원은 많다. 응시는 확통을 많이 했는데 고득점자 누가 많다? 미적이 많다. 그리고 역시 이점 높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탐구 영역이 뭐든 간에 미적은 어쨌든가 수학 잘 본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3번이 핵심이에요. 모든 과목 잘 본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서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과목 잘 본 애들은 그냥 가면 돼요. 네, 쉽습니다. 정시에 잘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TV에 나오는 인터뷰한 학생처럼 수능 다 맞히면 돼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맞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 대학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못 본 애들도 데리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씩. 대학도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잘 뽑으려고 노력하고요. 거기에 맞는 대학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은. 자, 영어과 같은 경우는 어려웠기 때문에 중위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분위 반영대학에서는 영어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올해 불수능 모든 과목이 다 어렵죠. 올해 키워드는 뭐냐면은 커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커버. 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화장품 사용할 때 커버력 들으셔보셨나요? 내 얼굴에 있는 기미와 잡티를 숨기기 위한. 그렇죠? 커버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분명히 내 성적에도 가리고 싶은 잡티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잡티 같은 부분을 다른 과목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으로 얼마큼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예요. 화장품 선택하실 때 커버력이 좋은 거 얼마큼까지 할 수 있나 보고 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올해는 다 잘 본 학생은 드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잘 본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못 본 것들을 얼마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맞는 대학을 찾아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올해 불수능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입니다. 그래서 입결을 분석할 텐데요. 입결을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커버력을 중심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 아니면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합격생의 70%의 100분위 과목별 100분위 쭉 나와 있어요. 평균이래요. 네,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평균은 뭐죠? 골고루 그 성적을 받으면 붙은 거예요. 그걸 공개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골고루 받은 애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골고루 아닌 것들 어디까지가 커버력이 있는지를 작년 입결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자 라는 겁니다. 힘든 부분이죠. 모두 잘 본 학생입니다. 지원 전략 마음 편하게 취향대로 지원하면 됩니다. 네, 커버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원래 피부가 좋은 애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근데 뭐죠? 단점은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잡티가 많아요. 그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죠. 한 영역만 못 본 학생. 그죠? 이런 것들은 입결을 분석해서 반영 비율의 차이. 봤더니 내가 잘 본 것들을 반영 비율 크고 못 본 것들을 반영 비율 적어서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걸 보면 필요하다.
근데 뭐가 어렵죠? 입결, 반영 비율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알려드릴 겁니다. 골고루 실수한 학생. 그죠? 다 떨어졌어. 골고루 다 비슷해. 이런 학생은 반영 비율의 차이가 적은 학교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못 본 학생, 자, 중위권 대학들이 골고루 반영 비율을 하면은 애들이 올까요? 안 와요. 왜? 여기 애들이 많거든요. 못 본 애들, 잡히는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균일형 대학들이. 네 과목 다 보면서 다 비슷하게 반영한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아이들 구조 자체가 여기가 훨씬 많으니까요. 마지막, 한두 영역만 잘 본 학생입니다. 한두 영역을 못 본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완전 잘 봤는데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뭐죠? 어떤 좋은 최고의 커버력을 가진 화장품을 쓰더라도 가려지지 않는 잡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죠? 화장품으로 안 되니까 이거는 그래 내가 국어인데 이거는 국어가 수학 커버력으로는 안 돼. 그럼 어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영역을 한두 영역만 아주 잘 봐야 하는 거고요. 이 한두 영역만 반영해주는 학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학들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단 문제는 뭘까요? 한두 영역만 반영하게 되면은 컷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싫은 거 없앴잖아요. 그럼 난 좋아지는 거예요, 엄청. 그런 애들이 엄청 많은 거죠. 나도 버리면 좋은데? 나도 그래? 나도 버리면 좋은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결 분석은 커버라는, 그죠? 커버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못 본 과목을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반영 비율이고요. 반영 비율 계산 설명은요. 숫자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어느 걸 많이 보는지만 보시면 돼요. 수학을 많이 본다, 그 다음 국어다, 탐구다, 넘사, 영어다 이런 식으로. 영어가 제일 적게 보는 거죠. 왜? 감점하기 때문에 뜻이에요. 자, 보시는 거 간단합니다. 자, 표준 점수는 뭐냐면요. 이거는 합격생의 표준 점수와 100분을 갖고 왔어요. 근데 한 명의 거가 아니라 그냥 제일 낮은 걸 끌고 왔어요. 제일 높은 거와 제일 낮은 걸 끌고 왔어요. 자, 당연히 국어 139 맞으면 국어의 커버력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나? 수학 못 본 거 이만큼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면은 커버가 가능해 의 뜻이에요. 작년 겁니다. 작년 거로 봤을 때는 수학 미적분 88까지도 붙었어의 뜻입니다. 국어를 아주 잘하면은 의 뜻이에요. 나머지도 잘했겠죠. 그러니까 한 과목을 아주 못 봤을 때 어디까지 못 봐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커버력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국어는 심지어 여기 보세요. 수학은 근데 서울대는 자연계 수학은 전부 다 뭐예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은 서울대 갔을 때 자연계는 2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커버력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가릴 수가 없구나 했던 부분이죠. 올해 조금 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년 입결로 봤을 때, 왜냐하면 작년보다 국어 어려워졌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작년 입결로 봤을 때는 수학은 1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문계는 아니죠. 인문계는 지원하는 것 자체가 수학 2등급까지도 커버가 가능했었다예요. 영어 관심 가집니다. 영어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영어도 3등급까지도 커버가 가능했답니다. 그죠? 이게 서울대의 커버력이 얼만큼인지 각각의 최고와 최저점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어때도 비슷합니다. 보면 다 앞에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 있던데 인문계는 국어를 좀 더 많이 반영해주기 때문에 같다고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탐구나 영어는 더 뒤에 있죠. 그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수학이 조금 떨어졌고요. 2등급에 윗도 붙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거의 유사합니다. 요 계열은 수학이 중심인데 자연계열 가려면은 서울대 가려면 1등급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2등급에 좀 위쪽까지는 커버가 가능했어, 국어로. 영어는 한 3등급까지도 됐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죠? 수학이에요. 수학이 전부 다 2등급 이내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100분이 89가 2등급이잖아요. 2등급 이내입니다. 왜냐하면은 수학 2등급까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인원이.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면은 반영 비율 곱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수학이 2등급 안에 들어왔어야 됐다는 부분입니다. 서강대, 성대, 그 다음에 한대로 넘어옵니다. 반영 비율 역시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역시 앞에 수학이 있는 편입니다. 성대 같은 경우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A형, B형이라 그래서 국어를 잘 본 경우는 A형, 그 다음에 수학을 잘 본 경우 B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43%, 그 다음에 30%, 36% 이런 식인데요. 그걸 바꿔서 적용합니다.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영어는 4등급 떨어지기도 하죠, 심지어. 근데 수학 같은 경우도 2등급 때가 시작돼요. 2등급 때, 13등급 때도 나오고요. 그죠? 왜냐면 여기부터는 국어의 커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수학을 좀 더 못 보더라도. 그래도 자연 계열은 2등급 정도가 핵심인 부분입니다. 이상해요. 왜 하필 한양대만 수학이 제일 높아요? 한양대 수학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양대는 수학을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한양대는 수학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수학을 더 못하면 차라리 여기가 우리 낫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어는 여전히 그냥 다 3등급 됩니다. 큰 문제 없었고요. 앞에서 어디만 연대 인문계만 영어 2등까지였죠, 작년에. 그렇죠? 딱 보이는 거죠, 특징이. 자,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은 국어 수학 비중이 높아 탐구가 낮아도 합격 사례가 많습니다. 위에 보시면은요, 탐구는 이미 여기서부터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연구대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3등급짜리가 붙었어요. 심지어 서성한 넘어자요 4등급짜리도 붙었습니다. 네. 국수만 1, 2등급 안에서 잘 버티고 그리고 국어에 있는 커버력으로 나머지 커버하면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본다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만 영어가 컸고 나머지는 3등급까지도 가능했었다에 대한 부분이고요. 스카이에서 서성한까지 내려오면서는 점점 과목 간 편차가 커집니다. 즉 최고 아래에 있는 점수가 더 아래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 인문에서 처음으로 국어가 수학보다 더 많이 반영합니다. 한양대는 약간 극단적으로 자연계는 수학을 훨씬 많이 반영하고요. 인문계는 심지어 여기까지는 다 같았거든요. 같은 표시 있었잖아요. 수학과 같거나 더 크다. 같거나 더 크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해요. 상경계 빼고. 상경계 똑같이 반영하고 여기서는 더 많이 반영합니다. 국어를 아주 잘 보내는 그러면 스카이 서성한계에서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쓸까요? 한대 예액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조상 얘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수학에 커버가 할 수 있으니까요. 얘는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 같긴 한데 A, B형 때문에 그래요. 성대는 유형 자체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성대 보시죠, 마지막으로. 성대, 자연, 인문, A, B형 다양한 환산식입니다. 성대는 가형, 가군, 나군, 다군에 있는 뭐가 환산식이 다 달라요. 가군은 표준 점수 반영하고요. 그리고 환산식도 A, B가 있어서 수학을 잘 본 거, 인문계의 A, B, 자연계의 A, B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 A, B는 국어 잘 본 거 하나, 수학 잘 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자연계 A, B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높긴 한데 그 중에서 국어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거 하나, 탐구 비중이 높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내 점수는 뭐예요? 그것들 중에 높은 거예요. 내 점수가 두 가지인 거야. 내 점수가 성대 A형과 B형 중에 높은 거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속기 쉽죠. 왜냐하면은 다른 친구랑 비교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서 A형과 B형 비교했더니 B형이 더 좋네? 점수가 올랐네? 야,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사실은 서강대도 올해 A형 같이 만들거든요. 이렇게 AB형은 어떨 때 유리할까요? 네, 이렇게 분수능일 때. 그리고 어떤 애들이 좋아할까요? 한 과목 못 본 애들이. 그래서 이미 서성한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는 안 만들어놨죠. 어차피 우리는 오니까 의 뜻인 거고 서성한부터는 괜찮아. 한 과목 아주 잘하면은 커버하게 해줄게. 만점이면 커버하게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다 뭘로 했죠? 커버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 만점이 다 있어요. 그죠? 만점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중대부터죠. 일단 보시는 거는 만점자들이 여전히 수학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점자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인문계에서.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도 수학의 만점자가 없습니다. 물론 의대를 빼고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의대 다 빼고 했습니다. 일반과들만 갖고 온 겁니다. 그 얘기는 일단 이대부터 보면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포가 달라요. 네, 아까 슬쩍 보셨겠지만 다 맞은 애들 중에 혹은 1등급 안에 중에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얼마큼 있을까요? 1등급 안에 중에, 수학 1등급 안에 중에 남자애들이 3이고 여자애들이 1이에요. 근데 이대는 다 맞아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면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등수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맞았으면은 여대부터 생각할까요?
아니죠. 공학부터 먼저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더 뒤로 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는 드디어 인문계열 보면 길어졌어요. 앞에 그 위에가. 뭐를 의미하죠? 국어, 특히 인문계열은 국어를 많이 봐주는 걸로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위에 있는 스카이 서승환까지는 그래, 인문계든 자연계든 수학 잘해야 되고 국어로서 영향력 있는 부분이었어. 근데 여기 내려서부터는 그래, 인문계는 국어 잘하는 애 뽑아줄게.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 잘하는 거 뽑아줄게. 확실하게 나누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탐구는 계속 3등급 해도 붙을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역이 크지 않으니까. 여전히 여기 계열도 국수다. 한국일 때부터 시작해서 시립대, 건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대 서울 것만 갖고 와서 자연계열은 학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표본이 많지는 않고요. 인문계열 넘어가면은 떨어졌죠, 확. 그죠? 140점 만점인데 134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미적분 애들이 많이 안 썼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00분위도 100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90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건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떻죠? 100분위에 9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뭐죠? 아, 다 맞은 대로 커버하는 게 많지는 않구나에 대한 의미입니다. 영어는 여전히 1에서 4등급 아니면 5등급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부분이고요. 2그룹 분석입니다. 중대 경희대, 그렇죠? 영어 반영비율 낮은 편입니다. 그냥 감점만 하기 때문에 반영비율이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별 최고점이 못 본 학생들, 즉 다 맞으면은 어떻게든 커버가 가능해, 3등급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해 이 뜻이 되고요. 야, 이대 같은 경우는 영역별 최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이대가 얘기했지만 골고루 보는 학교입니다. 최대한.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보는 애들이 이대를 쓰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라인도 높은 편입니다. 골고루 보면 어떻죠? 커버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그죠? 탐구 영역은 여전히 한 과목 4등급 때도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이 무너져 내려도 3등급이나 아니면 그 아래까지 맞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다 맞으면은 커버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위에서는 뭐였었죠? 수학 2등급 이하로 무너지면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 만점, 미적 140점 맞은 애들이 이제 별로 없어지는 구간이 됩니다. 동국대부터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확연하게 여기서부터는 아예 뭐가 국어가 위로 올라갑니다. 인문계에서는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여전히 자연계에서는 하나 틀린 애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대신에 국어 같은 경우도 하나 틀린 애들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 인문계 수학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보시면 인문계 수학이에요. 여기는 96에서 54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여기도 62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요, 아주 수학을 잘못 본 인문계 학생들도 국어의 반영 비율까지도 높아졌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게 커진 겁니다. 수학을 좀 못 봐도 되는, 많이 못 봐도 되는 부분이 요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여전히 비슷해요. 위랑 계속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영어가 영향력이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로 딴 게 또 커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나머지 수학이 너무 못 보다 보니까 영어 점수로 갖고 와서 커버한 경우도 생기는 부분이에요. 위쪽은 그냥 영어가 별로 뭐가 없었다면은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아래쪽은요, 영어가 슬슬 2등급 이상이면은 다른 거 한번 커버해 볼까라고 이렇게 앞으로 발을 내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국민대부터 숭실대, 세종대 같은 라인들. 네. 역시 1등급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1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에 있는 3, 4등급까지를 커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어도 비슷한 등급에 속하고요.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그룹 같은 경우는요, 국어 수학 최고점이 1등급 대 아래쪽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탐구 영역은 2등급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뭐냐 하면 아까 보셨던 이 3그룹부터가 영어의 영향력과 탐구의 영향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왜? 국수가 무너진 애들이 오니까. 국수가 좋은 애들은 위에 가고요. 무너진 애들은 여기서부터 찾아보는 게 맞는 부분에 속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의 최하점은 심지어 4등급까지도 극복이 가능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여대들이 보통 영어의 영향이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여학생들이 영어를 좀 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여대에 해당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가 이제 다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적분 선택자와 확통 선택자가 비슷비슷해지는 게 되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자가 인문계열로 많이 쓰기는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대 계열들이고요. 이제 최고점의 1등들 비슷하고 계속해서 반영식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많은 반영식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뭐냐 하면은 반영식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구간이에요.
성신여대만 보더라도요, 요강 찾아보잖아요. 반영식이 6, 7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이거에 해당하면 여기로 오고, 이거에 해당하면 여기로 와. 이거에 해당하면 이과 오면 되고, 이거에 해당하면 이과 오면 돼. 내가 이렇게 네가 어떤 반찬 좋아할지 모르니까 반찬 7개나 준비해 왔어. 그러니 같이 밥 먹자. 우리 학교 와서. 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이 구간인 겁니다. 심지어 탐구를 하나 버릴 수 있는 대학 처음 나왔죠. 그렇죠? 물론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군의 성균관대가 유일하게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네.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래도 좋은 애니까. 네. 메디컬에서 뭐 있죠? 네, 조선대. 조선대가 탐구 한 과목 반영합니다. 조선대 의회는 탐구 한 과목 반영이에요. 네. 그래서 탐구 한 과목 망치는데 다 글로 갑니다,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점수가 올라가죠.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 버릴 수 있으니까. 성대가 다굴에서 노린 거 똑같은 거죠. 탐구 한번 버려? 오케이, 괜찮아.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죠. 그 다음이 명지대니까요, 버릴 수 있는 게. 그렇죠? 명지 같은 경우 탐구도 이미 한 과목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얘기는 뭐죠? 탐구도 버려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커버력을 넘어서 버린 것까지 가능한 학교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동덕여대, 그 다음에 상명대, 그 다음 서울여대까지. 그러면 여기서 큰 거는 뭐 이거, 서울여대 보세요. 18이 있어요. 5도 있고요. 그럼 뭐죠? 작년에 서울여대가 3과목 반영해서 그래요. 3과목 반영. 올해 4과목이거든요. 작년에 3과목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뭘 버린 거죠? 네, 이거 버린 거예요. 이거 얘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어 이거 버린 거예요. 버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최저치니까요. 탐구 버린 애도 있고요. 모든 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잡티가 있는 부위가 다 달라갖고 그래서 버린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쭉쭉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3과목이기 때문에 아주 큰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4과목이다. 그래도 보세요. 차이가 못 본 건 15, 잘 본 거는 35예요. 그러면은 2배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반영 비율 차이가 큰 부분이고요. 상명대 역시 뭐 하는 거죠? 네, 탐구 한 과목을 보고 있다는 부분들. 네. 수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막 요동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도 하나 버리는 전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4과목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과목만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도요, 3과목 보는 전형이 있고요. 여기 표시해놨죠? 4개 중에 2개, 4개 중에 3개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과목 중에 3과목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아주 못한 것도 붙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경기대가 유일하게 여기서는 4과목을 골고루 반영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골고루 반영해서 그래서 최저가 낮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국어, 수학의 최고점이 1등급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는 1등급 때 여기 지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다? 2등급제면 충분하다. 2등급짜리 커버력만 사도 딴 거 충분히 커버하고 남아. 심지어 5등급까지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문계열 수학 5등급까지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고, 인문계열 수학 2등급은 거의 없었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탐구 버리기도 가능해. 이제 영어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영어 탐구 한 과목으로 뒤집어 엎거나, 왜? 여기는 뭐예요? 5등급 대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못 본 과목은. 영어의 탐구 영향력이 잘했다면 커질 수 있는 구간이 되어지고요. 심지어 잘 본 과목 2-3과목, 그리고 4과목 보는 전형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골고루 못 본 애들도 와라. 2-3과목만 잘 본 애들도 와라. 한 과목 망친 애들도 와라. 모두 다 와라. 이 뜻입니다. 2등급 때 좋은 영역의 성적으로 4, 5등급을 커버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뭐냐면은, 이 라인에서는 얼마큼 하면 잘한 거예요? 2등급 너무 잘한 거야. 나 4, 5 있어도 극복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 써보자. 라고 얘기하는 라인이 이 라인이다. 자, 그렇다면은 환경도 알아봤고요. 올해 수능판도 알아봤고요. 입결도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정시 지원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수능 성적표 기본 개념의 파악입니다. 뭐냐 하면은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할 겁니다. 정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숫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게 뭐고, 개념들 뭔지, 그 다음에 올해 수능, 결국 오늘 수능이 다 어려웠다는데 아이들은 어떤 부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과목을 얼마큼 잘했는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대학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나는 요 대학이 내 점수대에는 유리하겠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은 그 대학 안에서 가산점, 반영 비율, 감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별 환산식을 내봐야 됩니다. 그 대학에 정말 맞는지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이 모의 지원입니다. 모의 지원 해볼 수 있으세요? 그렇죠? 뭐 사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의 지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의 지원은 뭐냐 하면은 정말 그래서 쓴데 이거예요. 정말 쓸 거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했어. 그래 유리한 게 뭔지 알았어? 그러면은 나는 올해 지원을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무조건 한 군데 붙일 거냐? 아니면은 올해는 연습이었다. 내년에 마지막 기회를 노리자. 라고 하면서 그런 컨셉으로 도전을 갈 거냐를 정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자,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하나씩 더 따져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수능 성적표 받으셨을 겁니다. 보시면은 등급이 보이고요. 그다음 표준 점수 100분위가 보입니다. 근데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수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3합 5, 3합 6, 4합 8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보는 거는 표준 점수가 100분위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았던 원점수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원래 정말로 표준 점수가 0점부터 200점까지 그대로 나온다면 나오는 1컷부터 시작하는 컷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원래 분포대로 그대로 계산이 되면은 표준 점수는 0점부터 200점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의 특성이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140점, 150점에서 최고 표점이 형성돼요. 하지만 1컷은 매번 비슷해요. 1컷은 매번 130에서 135 사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도록 끼워 맞춘 거거든요. 분포 자체를. 그래서 보는 건 뭐죠? 0에서 200점이네요. 차이가 제일 크다. 변별을 제일 많이 자세히 할 수 있다. 0에서 100은 그 다음 자세히 할 수 있다. 1에서 9는 잘 변별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원점수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억지로 평균을 맞춘 거예요. 평균과 표준표를 억지로 맞춰서 분포를 만든 그런 점수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려울수록 올라가고요. 100분위는 이 표준 점수가 100부터 시작해서 0까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으면 100이 되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98, 97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상위권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자 보세요. 1등급까지가 148점부터 133점까지 급간이 15점 차이가 나네요. 100분위는요, 100부터 96까지 몇 점 차이 나죠? 4점 차이 나요. 구별돼요? 안 돼요? 100분위로 하면은? 구별 안 되죠? 왜? 여기 148점과 146점 100분위를 보면은 똑같아요. 구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뭐로 해야 돼요? 표준 점수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중위권은요, 내려와 볼까요? 표준 점수가 125부터 시작해서 113까지 있습니다. 그죠? 봤더니 100분위는 88부터 69까지예요. 표준 점수는 12점, 100분위 19예요. 차이가 뭐가 많이 나요? 100분위가 많이 나요. 뭐가 생기면서 동점자가 많아지면서 차이가 누가 많이 나죠? 100분위가 많이 나죠. 따라서 3등급 대 3등급 대 애들이 가는 대학들은 뭐를 반영해요? 100분위를 반영해요. 그래야지 편차가 커지니까. 요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요, 상위권 변별에 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소재에 있는 서울도 오픈 대학들, 그다음에 국가 거점 국립 대학들 주로 반영을 하는 편이고요. 100분위 같은 경우는 중위권, 왜냐하면 3등급 대 애들은 100분위 훨씬 더 잘 분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표준 점수 반영한 대학들, 뭐 그냥 표준 점수만 반영한 대학이에요. 탐구 영역까지. 요 변표. 대부분의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여기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죠. 여기는 탐구 영역까지 전부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한 학교입니다. 여기에다 몰려 있다. 탐구는 전부 다 면표를 쓰는구나. 100분위 대학은 중위권 대학이구나. 실제로 변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변표 어떻게 쓰는 건지 계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작년 연대 변표고요. 작년 수능 점수입니다. 작년에 있는 생윤과 윤사 사탐 중에 쌍윤이라고 불리면서 최고의 표준 점수를 가졌던 두 과목이에요. 더하잖아요? 그럼 150점입니다. 수학 다 맞으면 얼마였죠? 140점이에요. 수학을 이겼던 최고의 표점 쌍윤 갖고 왔습니다. 100분이 둘 다 100이었죠.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얘를 100분이 100이니까 넘어가자. 100분이 100 몇 점이니? 70점이요. 연대 지원하면은 너 점수를 바꿔줄 거야. 100분이 100이니까 몇 점으로? 70점으로. 그럼 나는 몇 점이 깎이는 거야? 7점이 깎였네. 윤서는 몇 점이 깎였어요? 3점이 깎였네.
이게 변표의 효과입니다. 변표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아무리 높은 표준 점수를 가졌다고 탐구해서 하더라도요, 변표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잘 본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100분이면 좋은데 표점이 안 나온 거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항상 뭐부터 생각하죠? 좋은 것부터 항상 생각하잖아요. 야, 이거 이만큼이니까, 그 150점이니까 누구 이겼어? 수학 이겼어. 라고 하고 들었는데 변표 적용하니까 10점 깎여서 똑같이 140점이 된 거고요, 작년처럼. 근데 거기다가 반영 비율을 하니까 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영 비율을 봐야겠죠. 반영 비율 어떻게 봐요? 자, 반영 비율. 자, 서울대, 한양대 비교합니다. 비교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둘 다 자연계열인데요. 수학이 둘 다 40%래. 야, 그럼 서울대 40% 수학이랑 한양대 40%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서울대는요, 비율로 보는 요 숫자가 있는 게 3개예요. 영어는 그게 감점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3개를 100으로 나눠서 33.3으로 얘네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게 전체에 있는 거의 가중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나누니까 33.3으로 나누니까 1, 수학은 1.2, 탐구는 0.8, 한양대는 20으로 나눠야 돼요. 왜? 네 과목 다 비율로 반영하니까요. 바꿨더니 1, 1.6, 0.4,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수학이 40이지만 서울대는 1.2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1.6배가 됩니다. 그럼 또 느낌이 안 오죠? 1.2배, 아, 그게 별거야. 1.6배 별거야. 인데 가산점이랑 개념 바꿔볼까요? 1.2배는요, 20% 가산점입니다. 1.6배는요, 60% 가산점이에요. 이제 무섭죠? 그죠? 입결이 온다는 건 뭘까요? 입결이 온다는 거는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 같은 겁니다. 보시면은요, 모집 인원이 작년에는요, 위에 있는 가군에 해당합니다. 가군의 연대의회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요, 고대까지가 3,500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뭐가 줄었어요? 위쪽에 있는 의대 계열들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3,413입니다. 모집 인원 줄었어요. 그럼 작년과 똑같은 등수 받으면 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결이 그게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등수의 차이가 입결을 나타낸다. 자, 요거 학교 가면 항상 보는 거 뒤에 붙어 있죠. 상담 대기실에 보면 깔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냐면은요, 대학별 환산점이 아니라 그냥 총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라인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등수야를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이 기준 아래 위로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이 정도 라인이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고요. 자, 대학별 환산점은요, 우리가 성적표에서 보는 건 얘인데요, 환산점은요 달라집니다. 영양, 반영 영역 몇 가지를 반영하느냐, 반영 비율 몇 프로를 반영하느냐, 그 다음에 가산 점수, 가산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변환 표준 점수까지 이런 걸 통해서 예로 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예로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성적표에 있는 점수 그냥 내가 더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대학 점수로 맞춰봐야 돼요. 이런 식인 거죠. 학생들이 쭉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붙어요? 얘는 총점 다 더했더니 392점이야. 얘는 390점이고요. 91점이고요. 밑에는 뭐냐? 그 대학으로 만든 점수예요. 끝에 있는 데 볼까요? 그렇죠? 최초 모집 인원이 들으면 당연히 합격. 2월이라 한 명 2월 했는데 거기까지 들어와도 합격. 거기다가 추합이 3명 됐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면 합격. 인데 어떤 순서로? 밑에 있는 얘 순서로, 빨간색 순서로. 얘는요 388점이에요. 얘는 389점이고요. 다 더하면은. 근데 환산 점수는 얘보다 1.5점 높죠. 누가 붙었어요? 얘가 붙었어요. 얘는 안녕. 내년에 다시 봐. 였습니다. 즉 환산점의 숫자로 합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에 있던 참고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점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반영 비율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서울대입니다. 아까 1.2가 얼마나 커요? 자, 어떤 아이 성적이에요? 엄매 130이었고요. 미적 130이었습니다. 탐구는 65, 68이었고요. 봤더니 곱했더니 130 곱하기 1, 130점. 미적 130 곱하기 1.2, 156점. 탐구 곱하기 0.8 곱했더니 65가 52로 바뀌었네요. 68은 54.4로 바뀌었고요. 이제 얼마큼인지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보이기에는 0.8, 1.2 이게 뭐야? 인데 차이 별로 안 나 보이지만 차이는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이 가중치는 가산점의 개념과 똑같아요. 20% 가산점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100점짜리 120점 맞아준 게
가산점이죠. 그래서 이 다역별 환산점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반영 비율을 꼭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교차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보시지만 요 라인들, 그렇죠? 지금 미적 추정 인원이 해당하는 부분이 요 라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요 라인은 등수 자체가 미적분 등수 자체가 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117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미적분을 봤을 때는 3,200등이에요. 3,200등은 뭐냐면요, 건동은 끝선이 한 4만 등 정도거든요. 3만 2천 등 같은 경우는 4만 등에 해당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서는 건대를 갈까 말까 한 선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확통인데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얘네도 확통인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등수가 올라요. 어디까지? 10,000등까지. 왜? 여기 등수랑 여기 등수가 다르니까. 여기 있을 때 127은 3만 등이었는데 여기 가니까 10,000등이 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적분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자연계 쓰는 게 아니라 인문계도 써야지라고 해서 확통한테 가서 너희 별로 없잖아. 나 그럼 높은 점수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엔 이걸 교차 지원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미적분과 과탐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미적분 선택하고 사탐 하나나 2개를 선택하는 애들도 많아요.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미적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사탐 가진 애들이 더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차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수학에 미적분 애들이 많고 미적분에 고득점들이 많고 이 고득점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연계에서 전부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계를 원하는 애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이미 사탐론 했잖아. 이거 뭐죠? 나는 인문계도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미적에 있는 인원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간 자체가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되고요. 요 밑에 구간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많아지면서 다 섞이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미적의 80 나오게 되면은 확통 애들도 여기 많고요. 미적 애들 더 많고요. 여기는 국어, 심지어 탐구 영역까지도 영향력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가산점 한번 볼게요. 가산점 얘기했는데 가산점 작년 결과입니다. 작년 결과고요. 연대 인문계열 가산점 3% 어느 정도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3% 물어보는 거예요. 봤더니 얘랑 얘, 이과애랑 문과애, 미적과 과탐 선택하네, 그 다음에 확통과 사탐 선택하네. 점수 똑같아요. 100분이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미적분만 점수, 미적분과 확통만 달라요. 얘가 393점입니다. 얘는 391점이고요. 그러니까 너보다 조금 더 높잖아. 들어갈래? 연대, 인문계. 나 원래 자연계 희망했는데 연대잖아. 가야지. 하고 넘어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3% 적용했더니 여기서는 100분이 97 변표니까요. 해당하는 게 67.39였는데 얘는 69.4가 됐습니다. 얘는요 68.78이었는데 70.8이 됐어요. 그래서 반영 비율하고 곱했는데 불구하고 누가 이겼죠? 얘가 이겼습니다. 그죠? 결국은 몇 점 정도예요? 한 문제 정도입니다. 3%가 한 문제 정도를 뒤집어 엎어낸 것들인 거죠. 이것까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거면은. 그죠? 똑같아요. 작년처럼. 올해도 어떻죠? 딱 2점 차이예요. 여기 보면은. 확통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확통에 있는 84 그리고 미적에 있는 84 둘이 붙을 겁니다. 2점 차이 나는데 가산점이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자, 이 지원 컨셉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전적인 거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런 경우는 참고점 아까 봤었던 389 이런 점수보다 한 2점 정도 이상 부족한 경우입니다. 모자르는 경우예요. 합격 확률이 10% 이하고요. 모의 지원하게 되면은요, 모의 지원 시는 추합 등수보다 차이가 50% 이상이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10명 모집이에요. 추합이 15등까지 된대요. 그러면은 난 20등인 경우. 정원의 반이 5등이잖아요. 그렇죠? 정원의 반이 5등입니다. 5등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도전입니다. 20명 뽑아요. 어디까지 붙는데요? 25명까지 붙는데요. 난 몇 등이야? 35등이다. 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추합권도 벗어났는데 얼마큼 벗어나냐? 봤을 때 정원의 반보다 더 벗어났다. 왜냐하면은 추합이 작년 추합 기준으로 하는데 이 추합이 왔다 갔다 거려요.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넘어간 경우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은. 근데 정원의 반 이상 길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원의 반 이상 떨어지게 되면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적정 같은 경우는 참고점에서 0점에서 2점 정도 여유가 있는 경우로 이야기하고요. 합격 확률은 40에서 50%입니다. 적정도 40, 50이에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의 지원하면은요, 최초업의 끝선이거나 아니면 총원 합격의 이내 등수에 들어오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안정 지원, 참고점보다 2점 여유가 있는 지원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근데 합격 확률은 80에서 90이에요. 100이 아닙니다. 100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지원을 이성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찬가지예요. 뭐 생각해요. 우리가 점수가 자 380점이면은 그래 381점이나 379점이나 78점까지 써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의 케이스 이성을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뭐냐면 사랑의 힘 때문에 갑자기 10점 남기고 써요. 야, 여기 370인데 너 385잖아. 여기 왜 써? 왜 그랬을까요? 여자친구가 거기 쓴대요. 사랑의 힘입니다. 이성의 끈을 놓았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점은 뭐냐면은 그래 다 맞았으면은 서울대 의대에 가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기사에서 봤잖아요. 하나 틀린데도 안 쓴다며요. 그죠? 하나 틀린데도 의대 안 간다며요. 그죠? 기사에서 봤잖아요.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이성적인 판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운 나쁘게 내가 썼어. 나는 그래, 2점 남겼네? 오예, 안정, 썼어. 근데 거기 사랑에 빠지는 아이들이 정원 이상 왔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0에서 90%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지원합니다. 이 학생은 한 경희대 정도 갈 정도가 나왔네요. 그럼 가군이나 나군 중에 한 군데를 적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군이나 나군 중에 하나를 적정하는 이유는 가군과 나군의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이에요. 즉 쉽게 예를 들면은요, 가군에서 대학 가려면은 10,000등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군도 10,000등이에요. 근데 다군은 5,00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왜? 뽑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군과 나군 중에 한 군데는 안정을 해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 학생은 경희대가 적정 정도고 그래 건대 정도 안정하고 그래 다구도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가장 일반적인 컨셉입니다. 근데 불안제로 컨셉. 나는 아까 8, 90%인데 사랑의 힘을 믿어. 그래서 너무 사랑에 빠진 애들이 많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군도 안정, 나군도 안정입니다. 가군도 그래 건대, 나군도 건대. 다군은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 도전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평소에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불안한 걸 너무 싫어하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가장 큰 건 뭐죠? 간대 가도 만족해 라고 하는 경우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혹은 또 뭐 있죠? 안정적 카드를 모집을 적은 경우. 여기 안정을 했는데 근데 여기가 모집 인원이 한 자릿수야. 아니면 경쟁률이 갑자기 막 올라. 변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 안 되겠다. 가군 카드 적정 말고 가군 낮추자. 여기도 떨어질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낮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수. 그죠? 이제 안정이 슈퍼 안정 바뀌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10점 남기고 쓰는 거. 왜냐면 나는 어차피 나는 건대도 안 가고 국민대도 안 갈 거야. 똑같아. 어차피 나는 그냥 등록만 하고 그리고 다시 학원으로 갈 거야. 대신에 생재수는 무서워. 그게 반수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나머지 다 도전해야죠. 그래서 하나를 슈퍼 안정을 씁니다. 그 나머지는 도전이고요. 결정하는 이유는 다른 가지예요. 건대 국민대 다 내 점수는 아니야. 난 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 굳이 건대를 할 필요 없는 거죠. 반수를 할 거니까 더 확 낮춰갖고 붙일 카드를 하나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컨셉이에요. 네. 괜찮아. 색깔은 괜찮네. 적정이야. 그래, 요 라인은 다 썼네. 그래, 우리가 뭐 배웠던, 그래, 중경, 외시, 그게 다 썼네. 40% 카드를 다 써버렸어요.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적정을 다 쓰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개 썼으니까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수시 때 겪었었잖아요. 6개 쓰면 하나 붙겠지. 였는데 아직까지 안 붙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화가 오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는 해외 가지 마시고요. 네, 꼭 전화는 켜두시고요. 네, 그리고 가족 전화도 꼭 받으시면 좋고요. 저도 전화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기 번호가 하나, 둘, 셋, 4개까지 있거든요. 어느 학교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전화번호 뭐예요? 씁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받아갖고 걔 거기 안 가요 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번호 1, 2, 3이 다 안 받는데 다 해외 로밍 중이래. 수시 붙고 체험학습 갔죠.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켜주세요. 자, 이렇게 쓰는 경우 다 쓰면은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정카드를 하나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반수예요, 얘는. 근데 뭐를 안정했냐 하면은 다군에 있는 건국대를 안정했어. 다군 안정은 없어요. 다군은 워낙 인원을 적게 뽑기 때문에 다군을 안정한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군은 기본적으로 추합이 엄청 돌아요. 성대, 서강대 같은 최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10배 이상 돕니다. 심지어 작년에 고대에 다군이 있었잖아요. 거의 20배 가까이 돌았어요. 올해 빠졌지만 그죠? 도는 걸 예상하고 하는 건데 이 정도는 붙겠지 뭐 했어요. 근데 정말 운이 없어서 가군, 나군 다 떨어진 애들이 다 다군에 오면은 나도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하나 붙일 거면은 다군에 안정하는 카드는 좋은 카드가 아니다. 특히 반수에서는 하나 붙여야 되면은 뜻입니다. 참고점이 맞나요? 아니면은 모의 지원이 맞나요?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모의 지원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도 사용하시죠. 그렇죠? 서울시 프로그램도 있고요. 방금 전에 센터 나침반 설명하셨고요. 모의 지원 좋은 건 뭐냐면은요. 지원자 중에 상대적 위치입니다. 결국 누가 쓸 건데예요. 결국 누가 쓸 건데 해서 그 중에서 누가 왔는지 맞냐 틀리냐 보자예요. 단점은 뭐냐면은요. 마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카드 봤어. 내가 추함 라인이래. 마지막 모의 지원 들어갔더니 추함 라인이야. 그럼 거기 쓸까요? 아니죠. 그 전에 안정 라인 왔던데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이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막 마음이 떨려요. 나 추함 라인 썼는데 어떻게 해? 라고 하면 내려옵니다. 모의 지원을 해놓고는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를 같은 거 만든 거냐면은 아까 보셨던 맨 처음에 보셨던 그 평가원의 표 보이시죠? 수학은 몇 점이 몇 명 있고 여기 표 있잖아요. 이 표를 과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 과목별 표를 가지고 뭐를 만드냐 하면은 총점에 해당하는 것 등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만듭니다. 통계학 박사님들이세요. 근데 올해는 어렵죠. 어려우면은 과목별 분포와 총점 분포가 같을까요?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아마 계속. 왜냐하면은 서울시 교육청이 프로그램 냈거든요. 선생님들 프로그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 나왔거든요. 분포에 맞춰서 바꾸세요.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 프로그램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거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냥 아이들이 50만 명 시험 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 10만 명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10만 명 중에 네가 몇 등이야? 1등이요. 10만 명이 몇 등이야? 네가 10등이요. 그럼 전국에 몇 등일 것 같아? 50등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준선에 대한 거 틀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단 걔네들이 진짜 쓸지 안 쓸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이성적으로 아까 보셨던 사랑에 빠진 애들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래 이 점 쓰면 여기 가야지를 착착 맞춰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수대로 하면 사실은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사랑에 빠진 애들만 많이 없으면. 네. 마지막은 대교협인데요. 대교협은 뭐냐면은 작년 환산점에 있는 작년 합격 환산점에 있는 위치값을 올해 걸로 변환해서 만듭니다. 올해 환산점을 다 돌린 다음에 거기서 몇 등인지 보고 만드는데 작년 등수와 올해 등수가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집 인원도 또 변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적비가 즉 등수가 같다는 걸 가정해서 만들었는데 등수가 같지 않아요. 왜? 군도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도 옮긴 거나 아니면 정원의 변화를 잘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핵심은 100% 맞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100%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누구를 믿느냐가 아니라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나의 위치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과목을 더 잘 봤기 때문에 이 대학이 중요해. 그리고 나는 이 점수 비슷한 애들은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어 라고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어느 게 맞아요를 설명드린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사 나왔었죠. 모의 지원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갖고 판을 흐리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에 있는 리스트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보시면은요 수능 성적표에 대한 기본 개념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등급대인지 그리고 100분위는 얼마인지 표준 점수는 얼마인지 그렇다면 내 점수에서는 100분위 대학을 쓰는 건지 아니면 표준 점수를 쓰는 건지
올해 수능 결과 분석 지금 들으셨죠? 다 어려웠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과목에서 잘했는지, 그렇다면 그 밑에 나오죠. 내 잘하는 과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는 대학은 어디인지,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제 계산하면 나는 얼마큼 좋아지는지, 이 학과는 또 어떤지까지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점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하시잖아요. 달라집니다. 모의점을 언제 하셔야 되냐면요. 변표 다 나온 다음 하셔야 돼요. 상위권대 별표 나온 다음에 하셔야지. 해놨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뭐냐면 막 어쨌든 궁금하니까 막 넣어봐요. 뭐 넣어보고 된대요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변표 나오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안 된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변표 개선도 안 됐고요.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넣어보면 그냥 재미로 넣어보는 겁니다. 뭐 심심해서 뭐 쇼츠나 뭐 리스 부른 거 대신에 본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정확하지 않고 그냥 심심풀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유리하니까 몇 군데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찍은 데 중에서 몇 군데 대학 찍은 데 중에서 그 다음에 선택해서 들어봐 본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컨셉,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 도전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자,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에 듣는 강의들은요, 대부분이 수능에 대한 환경 파악. 그렇다면 내가 첫 번째 아마 들었으면 희망 가지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요건 잘한 게 있는데 요거 많이 봐주는 대학은 어디지? 라고 찾아보는, 그리고 당연히 불수능이라도 어떤 거죠?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간중간 정말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아이의 미래 혹은 학생 본인의 미래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 맞아, 이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분석하고 그래서 이 점수에 여기를 쓰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들은 강의가 도움이 돼서요, 가군에 적정 지원하신 것도 합격하고요, 그리고 나군에 안정 지원 하신 것도 합격하고요, 가장 좋은 다군에 도전 지원한 것도 합격하신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